강의파리 업체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대놓고 강의파리라고 하셔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를 교육하고 있는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파리 업체 대표 조성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추정 60분 보셨나요? 봤어요. 강의파리에 대한 영상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댓글이나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돈 버는 방법 알면 너나 하지 왜 남한테 알려주냐. 돈이 되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누구는 부동산으로 벌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쿠팡으로 과일 팔아서 돈 벌고 있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돈 벌고 있다고 하고, 잘 벌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강사로 활동하면서 판매하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진짜 심플하네요. 심플함지만 화나네요. 남이 돈을 벌면 화가 나요? 추정 10분 보면은 고액 강의료에 잘못됐죠. 환불도 안 되고 잘못됐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뭔가를 판매하는 것에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강의가 아니더라도 폰팔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중고차 팔이. 왜 이렇게 비하해요? 막 침수차 팔고 이러니까. 맞아요. 눈탱이 때리고 중간에 너무 많이 남겨먹고. 모든 딜러분들이 그렇게 판매할까요?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딜러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여론들이 쌓여나가는 거겠죠. 전 강의 역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치 있는 걸 판매하고 가치를 전달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 추정식품 봤거든요. 네. 이 사기꾼 새끼들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느꼈던 그 분노, 저 역시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업체에서 강사한테 수익 인증을 부풀리자. 조작하라고. 유튜브 수익 얘기하실 때는 꼭 그 주제 채널 수익 창출이 되어 있진 않아도 되긴 해요. 제가 수익이 100만 원이면 한 500만 원까지만 올려줘라.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 있으니까 부업을 500만 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은 무조건 크게 불러야 된다. 뭐든 상관없다. 본인 명의로 된 거면은 어차피 본인의 매출은 맞으시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랑 협업되어 있는 외부 인터뷰 팀들이 있어요. PD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저 촬영 중이긴 한데 외부 인터뷰 많이 찍으시잖아요. 촬영을 많이 했는데 대신에 소수분들이 정지가 된 상태로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신다던가 3개월 전 수익 그때 당시에 벌었던 걸로 수익 인증을 하고 마치 지금 잘 버는 것처럼 찍는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 전에 다른 일로 번 돈으로 마치 이 강의할 걸 이 소재로 쌓은 재산인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었는데 유튜브에서 돈 벌었어요 하면서 그걸 인증하는 거예요. 그쵸. 그거 사기거든요. 그쵸, 사기죠. 물론 모든 업체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곳이 그렇게 과장 포장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시청자들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대놓고 속이려고 그렇게 기획했는데 저도 속아요. 너무 영상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환불 못하게 하려고 과제 폭탄 넣는 거. 진짜 개새끼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저도 똑같이 분노합니다. 추정 10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한 번도 이때까지 환불해준 적이 없대요. 과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거나 어려운 과제를 내주면 된대요. 해결할 수 없는 과제.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난 과제를 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과제를 다 완수해야 된다. 그런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이행 안 하면 환불을 안 해준다라는 그런 약관을 만드는 자체가 불법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대표님은 진짜랑 가짜 구별하실 수 있나요? 저는 그나마 업계에 있기 때문에 저거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런 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유튜브 분야에 있어서만 알지 사실 뭐 부동산 그리고 뭐 다른 것들 잘 몰라요. 저도 속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진짜랑 가짜 구별하는 방법. 유튜브만큼은 제가 진짜와 가짜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어떤 채널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오픈하지 못하는 강사의 강의는 사기일 확률이 90%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채널을 공개하면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내 채널에 안 좋은 영향이 가요. 노이즈가 낍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의 그런 강의를 배우겠다라고 수강하신 수강생들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10명이면 10명, 50명이면 뭐 50명, 많이 잡아서 뭐 100명이다, 200명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10명, 50명, 100명이 들어와서 노이즈가 없어요.
구독자 10,000명이에요? 구독자 1, 2만 명인가요? 영상 하나만 터져도 만들어져요. 구독자가 그렇게 작은 채널도 걸으세요. 일시적으로 벌었던 거라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벌고 있는 사람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을까요? 운영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구독자가 2만 명이야. 그 사람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운 좋게 번 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희는 1년, 2년 이렇게 운영한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을 해요.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 40만 명 이렇습니다. 고작 10명, 50명 그런 불특정 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노이즈가 낄까요? 미미하겠죠. 네, 미미해요. 나를 믿고 수강해주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걸로 벌었는지 공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의 보면 항상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나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추정희 신부 보셨죠? 네. 제 수강생입니다 해갖고 애엄마가 하나 나와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엄마고요. 진짜 애기 엄마예요. 지금 낮에는 아기 돌보고 밤에는 이런 유튜브 공장 돌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도 못해가지고 좀 거의 시니어 수준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능숙한 사람이고 나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됐어 라고 가짜로 얘기한 거거든요. 연기한 거예요. AI 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고 나중에 그런 회사를 제가 경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사와 강의업체 모두 수강생을 속인 겁니다. 무슨 약팔이도 아니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많은 가치들을 얻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라는 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짜로 말하는 사람들, 허위 광고, 과장 광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사기꾼도 들끓기 마련입니다. 일반 학원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데 그 강의팔이 하시는 분들은 경영 컨설팅이나 출판업, 수강료 상한제랑 강제 환불 규정을 피한다고 하는데 몰라요. 모르시다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서 강의를 런칭한 건데 그 강의가 아니라 경영 컨설팅을 해줬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금도 덜 내고 탈세죠. 세금을 덜 낸다라는 건 사실과 다른 걸로 신고한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잘 몰라요. 제가 뭐 변호사는 아니니까. 저는 교육청에서 인증을 받고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해놓고 그리고 이런 뭐 오프라인 공간, 온라인 공간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방식과 그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달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추정 60분에 나오고 나서 튀었어요. 떴다방. 자 보세요.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모든 클래스가 싹 다 내려가고 벌써 튀어버렸습니다. 와, 다 비어있는데요? 전화해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실제로 찾아가 봤더니 없잖아요. 없는 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문전박대 하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날 수 없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공영방송에서 나왔는데 PD님 나왔는데 오셔서 차도 한 잔 드리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당당하다면 캥기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는 실존하는 곳이라서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887-2번지 4층에 있습니다. YD 클래스, YD MCN 이렇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추정 60분 영상 하나에 플랫폼들이 거의 다 나왔더라고요. 댓글에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연락이 안 와. 나는 전화 왜 안 오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전화 온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강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는 추정 60분이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진실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60분 제작팀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출연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플랫폼 업체 대표로서 말씀하시는 게 그 당당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추정 60분 영상에서 댓글을 몇 개 찝어왔어요. 인간은 돈 되는 걸 절대 남에게 말해줄 리 없다. 명심해라. 아니죠. 알려줄 리 있죠. 왜냐면은 수강료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격이 합당한가,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불법으로 강의하는 주제에 강의비가 무슨 중형차 한 대 값이냐. 불법적인 걸 알려주는데 무슨 강의료가 이렇게 비싸냐? 저는 일단은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강의가 뭐 잘됐다 잘못됐다는 모르겠지만 중형차 한 대 값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고액 강의 비즈니스의 문제에 있어서 좀 밝혔잖아요 이번에. 네. 보통은 300만 원, 400만 원, 뭐 500만 원 합니다. 4번 알려줘 놓고 400만 원을 받아? 뭐 잘못됐죠. 너무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충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강의를 한 4번만 해서 한 달 만에 뭔가를 가치를 만들어드리긴 사실은 어려워요. 물론 이 한 달 안에 저희 실제로 수강을 했던 분이 연세도 60대가 넘어가시는데 진짜 보름 만에 2주 만에 수익화 달성하시고 돈을 벌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누군가는 다소 느리고 누군가는 다소 이해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비싼 수강료를 냈으면 그 가치를 만들어줘야지만 목적 달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 달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4달간 알려줘요. 비싸게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4달을 교육해드리기 때문에 한 70만 원 돈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정말 그냥 학원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강의 시장에서 그냥 한 4번 알려줘 놓고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받아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돈을 버는 데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한탕주의. 성공파리 사기꾼들은 성공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니들한테 사기쳐서 성공한 거다. 성공의 기준이 어디일까요?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성공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성공한 것처럼 포장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그 돈으로 성공을 하는 거다. 그런 나쁜 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파리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아까 제가 중고차로 예를 들었는데 설령 일부는 침수차를 그렇게 속여서 팔기도 한다잖아요. 네.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일부 소수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사실 오거든요. 불신의 시장이 돼버리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 친구는 자살했습니다. 제발 이 사기꾼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을 이용해서 속이는 행태 처벌해주세요.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루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마만큼을 고소장을 갖고 오셨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재산을 다 잃으셨대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배워보려고 하는데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자동차에 번개탄을 갖고 다니신다는 분도 계셨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눈빛이 많이 흔들려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부업 강의를 물론 배우는 분도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되게 많이 왔다 가셨고 삼성 핸드폰 마케팅 임원급으로 되게 직위 높은 분도 와서 배우고 가셨고 이미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강의를 수강하려는 분들이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미래를 만들어 보고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낭떠러지 절벽 끝에 있는 분들 네. 되게 간절한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희망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를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마지막 희망까지도 뺏어버린 거잖아요. 저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사람한테 낭떠러지로 밀었다라고 생각까지도 듭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임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모두가 유튜브라는 걸 한 5년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유튜브를 2년 6개월 넘도록 유튜브라는 걸 교육해드렸었어요. 구독자 10만 명이 달성되면 상장처럼 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실버 버튼은 정말 차고 넘치고 정말 1년, 2년 긴 시간 동안 돈을 잘 벌고 꾸준히 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검증된 분들이 저희 교육장에서 강사로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이 교육장을 처음 제가 오픈했을 때에도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 모임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축하도 많이 해주셨고 그렇게 개원식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오셨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들에게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라. 저는 실제로 그렇게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하면서 즐겁게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얘기 듣는데 제가 뭉클해갖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유니폼 뒤에도 써 있습니다. 보시면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네.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사람은요 한계 없고요. 한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꿈꾸시고 목표하시고 이뤄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교육장인데 MCN 모임을 여기서 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리고 PD님한테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죠. 네. 그거 알려드릴게요. 네. 이리 오세요. 자, 부자가 되는 방법 집중하세요. 자, 조선시대입니다. 뭐예요? 양반인가요? 곰방대 들고 있으면 양반이죠. 아. 여기 빗자루 들고 있으면 뭐예요? 천민, 노비 이런 사람들은 양반을 위해서 조선시대 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값을 받나요? 어떤 걸 받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이불, 잠자리, 생존에 필요한 먹고 사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양반이 제공을 했죠. 심지어 결혼까지 시켜줘. 왜 결혼시켜줘요? 노비가 한 명 늘어나는구나 하면서
결혼도 시켜줍니다. 현대사회로 와볼게요. 직원은 사장을 위해 일을 합니다. 그 대가로 돈을 주죠. 그러면 이 직원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나요? 결국에 먹는 데 쓰고 전세자금 대출, 월세 이런 거에 씁니다. 결국에 생존에 써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돌아와서는 그럼 뭐가 예전 조선시대 때랑 많이 달라졌냐? 아니요. 단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생존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출근하고 월급 타서 전세자금 대출, 카드값, 보험료 이런 거 내면 또 돈이 별로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최소한의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거든요. 얼마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이 스노우볼처럼 돈을 굴릴 수 있을까요? 1억? 맞아요. 1억도 사실은 현대사회에 와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혹시 지금 100만 원씩 저축하나요? 아닙니다. 못해요? 네. 100만 원씩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에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무리해서라도 모았다고 할게. 그럼 100만 원씩 모아서 1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걸립니다. 1억을 모으는데 이미 10년이나 소비돼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월에 100만 원씩 모으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렵죠. 우리는 계속 출근하고 월급 타고 빚 갚고 출근하고 월급 타고 빚 갚고 쳇바퀴처럼 다람쥐처럼 돕니다. 그런데요, 저 또한 그랬어요. 이거 제 사진입니다. 어떻게 똑같나요? 몇 년 전 사진인가요, 혹시?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4, 5년 전? 3M 마스크 끼고요. 정말 먼지가 엄청나게 날리는 낄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서 저도 그냥 한낱 직장인이었어요. 저 또한 그랬죠. 저렇게 살면서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현 상황에 만족하면서 크게 더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공원에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런 아파트 불빛들이 많이 보이면 야, 저렇게 많은 불빛 중에 왜 내 집은 없는 걸까? 이런 멍청한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어요. 전 세계 부자 중에요, 사업가, 기업가가 75%나 차지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 투자자 15%, 금수저는 7%,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이런 사람들이 한 3%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인 부자 비율입니다. 근데 이 중에 월급쟁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0%예요. 우리가 부자 되길 바라면서 계속 직장을 다녀요.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부자 되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돌파구가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사업하려면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고, 전문 투자자 하려면 최소한의 시드머니, 아까 뭐 1억, 10년 동안 100만 원씩 모으든가 이런 자산이 있어야 되겠고, 금수저, 신탁이 있어야 되겠고, 운동선수, 연예인, 예술가, 남들보다 특별한 희소 스킬이 있어야 돼요. 우리 PD님 운동선수 이제라도 될 수 있나요? 아니요. 힘들죠. 확률이 아예 없는 건 빼보자 이거예요. 연예인 될 수 있나요? 우리는 희소 스킬이 없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이거 할 수 없어요. 제로. 날리고요. 금수저 되고 싶다고 금수저 될 수 있어요?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바꾸겠어요. 전문 투자자, 자산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어려워. 하나 남았어요. 사업가. 우리가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프랜차이즈. 평균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 한 1억 6천에서 1억 9천 그 사이 정도 돼요. 물론 어떤 것들은 구멍가게처럼 작게 해놓고 한 8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2억 넘게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평균 1억 5천은 넘는다. 1억 5천 있어요? 없잖아. 1억 5천 있으면 전문 투자자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사업도 결국에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부자 비율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데, 난 이 안에서 확률이 있는 건 사업가 하나 남았는데, 사업가도 우리가 창업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없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데요, 내가 10개를 만들든 50개를 만들든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유튜버 늦은 거 아닌가?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다. 아직도 그거 늦은 것 같은데, 저 유튜버들은 끼가 있어야 하고 특별해야 하고, 특별하지 않고 오늘 오시는 100명의 사람들, 여기에 60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젊은 사람보다 40대 50대가 평균 나이예요. 이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고 특별한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돈 벌고 있는데, 나 혼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직도 돈을 안 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아마 그 썸네일이에요. 우리 그때 같이 찍었죠? 네, 맞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전기자전거 리뷰해서 돈 많이 번다고 1년에 15억씩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은 야타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에요. 유튜브를 교육하는 채널, 유튜브 다마고치, 이렇게 2개를 운영하고요. 개인 사업자도 많이 있고 법인 사업자도 있는데, 저희 총 직원은 13명입니다. 작가도 있고 편집자도 있고 PD도 있고 다양한 채널들이 운영 중에 있어요. 다 돈을 벌고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는데, 유튜브를 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인생을 180도 바꾸길 바라지만요, 아직 180도 바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PD님이 저번에 첫 출연 때는 BMW 타고 나오고, 두 번째는 벤츠 타고 나오고, 오늘은 포르쉐 타고 나오고, 내가 사고 싶으면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옷가게 가서도 옷이 너무 이뻐, 옷 사고 싶은데 이 택복 24만 8천 원이야. 미쳤어. 이거 할인 되나요? 할인 안 돼. 신상이래. 아, 내려놔. 이젠 택 안 보고 사요, 옷도. 그냥 저는 어느 정도는 인생의 여유를 갖게 됐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는데 고작 걸린 시간은 딱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해봤더니요, 여기에 제가 먼저 와본 길에 제가 먼저 체험해보고 PD님한테 여기 꽃길이 있어, 여기 진흙탕 아니야, 여기 너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야, 너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야, 일로 와, 손 잡아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은 유튜브 뿐이고, 유튜브 사업은 정말로 무한해요. 원하는 얼마만큼이든 확장할 수 있고 키울 수 있어요.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고정비가 7천에서 9천만 원이 들어가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럼에도요, 그거보다 한참 그 이상을 벌어요. 저도 처음에는 카드값 800만 원, 900만 원을 못 메꿔서 리볼빙을 하면서 1년을 버텼고, 통장에 모아놓은 돈이라고는 198만 원, 2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정말 유일하게 유튜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유튜브가 그 어떤 사업보다 돈이 들어가지도 않지만 퍼포먼스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돈이 없나요? 돈이 있으면 아까 뭐라고요?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주식도 해서 돈 벌 수 있어요. S&P 500 꾸준히 돈 넣어가면서 자산을 불릴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있으면서 돈 버는 방법 많아요. 하지만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유튜브는 심지어 한계도 없어. 돈도 안 필요해. 뭘 망설여요? 언제까지 망설여? 우리 PD님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 30대 때 나이가 한 40쯤 되면 돈이 알아서 좀 모일 줄 알았어. 내 집도 좀 생기고 차도 좀 생길 줄 알았어. 살아봤더니요, 40이 다 돼가는데 빈털털이더라고요. 남은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돈을 쫓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죠?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지금 우리 PD님한테는 독이 되는 얘기예요. 반대로 돈을 쫓아야 합니다. 제가 돈을 쫓지 않았더니요, 돈이 나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돈을 쫓지 않았더니 돈이 벌리지 않았어요. 반대로 돈을 쫓았더니 그제서야 돈이 벌리고, 돈이 벌리는 길로 제가 향해 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정말로 돈을 쫓지 않아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시기가 있겠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요, 때가 되면 돈이 벌리겠지, 때가 되면 모이겠지, 뭐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돈을 쫓으세요.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마시고 이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부자의 길로 출발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진짜 도와드릴게요. 이따가 제가 뭐라고요?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냐고 다 물어보라고 했죠. 진짜 물어볼 정말, 건가요? 네, 물어보세요.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인지 한번 다 물어보세요. 이게 사전에 뭐 얘기된 바가 아니에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차개미 채널 운영하고 있는 차개미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제가 지금 1년 8개월 정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로 대답을 해드릴까요? 믿을만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정말 후회 없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다른 유튜브 막 운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시킨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딴짓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타기 아닌가? 뭐 약간 모르니까. 왜냐면 아무한테도 소개받고 본 게 아니라 유튜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믿게 된 것 같아요. 진정성? 저는 YDMC의 강태규라고 합니다. 우리 조동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되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유튜브에서 탑 클래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로 인해서 돈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벌고 있거든요. 조동호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대표님이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평생 밥을 사드리겠다. 굉장한 은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멤버십이 된 지 1년 거의 반년 다 돼가는데요. 다른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른 쪽에서는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거의 결과물이 없었는데 이 유다님께서는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하면 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확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채널의 성장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도 신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니까 잘 됐나요? 네, 저같이 운동 채널 같은 경우는 수익화를 달성하는 게 올해의 목표라고 하는데 2달 정도 되는데 이제 달성을 바로 해서 다른 분들에 비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 365라고 건강 채널 운영하는 김동성입니다. 유다님이 이끌어줘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쭉 할 수 있게 많은 도움 주시는 거죠.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좀 있으면 1년 다 돼가지고. 그 전에는 유튜브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전혀 보는 사람이었지 전혀 하진 않았어요. 정말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맞아요. 저한테 제일 도움 주신 거는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계속 해라 그런 고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 그대로 따라서 했고 유다님이 가르쳐주는 A부터 Z까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지금 12만이 됐거든요.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고 내가 유튜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정말 본질을 배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겨우 1년 됐거든요. 네, 12만이 넘었고 광고도 받고 있고 영상도 그분 덕분에 조회수도 꽤 잘 나오기도 하고. 그 전에 유튜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주 진짜 처음이고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유튜버가 될 생각도 없었어요. 유다 대표의 영상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도전하게 됐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2만이 넘어 지금 다 모든 걸 다 이분한테 배워서 이분의 노하우를 배워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아직도 들어왔어요. 여기 보세요. 지각생들 꼭 있죠. 지금 내가 한 채널을 오랫동안 수개월간, 수년간 운영하고 있고 실버 버튼을 받고 유튜브를 넘어서 사업적인 확장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 모시고 인사이트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난 건가요 지금? 야외 바베큐장 전체 대관해서 3, 3, 5 모여서 시간을 더 보내게 됩니다. 관상에서 말씀하신 분들이 다 실버 버튼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럼요. 실버 버튼은 오늘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그렇고 진짜 많아요. 실버 버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버 버튼 받았다 그래갖고 돈 더 버는 거 아니고 실버 버튼 못 받았는데도 돈 엄청 버시는 분들 많고 들어보니까 어때? 다들 뭐 얼마씩 번다 그래. 무슨 돈 1,000만 원이 우습게. 진짜야. 저도 너무 배우고 싶은데요 진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졸업반 3학년을 대상으로 유튜브 수업을 해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배워볼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오늘. 자, 여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써있네요 여기. 여긴가요?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이 있는 건물이에요. 덕성관. 제가 온다고 지금 환영해 주려고 이렇게 환영식. 농담이고요. 여기가 제가 수업하는 강의실. 나 여기 혹시 채널 운영하시는 분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해요?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백지라서 제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게 해답인 줄 믿고 그렇게 따라서 그립니다. 백지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유리할 때도 많아요. 근데 조금 해봤다, 개인적인 어떤 고집이 있거나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만들려고 하고. 유튜브의 진짜 정체는요, 광고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 유튜브는 영상 플랫폼이야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유튜브는 세계 최대 기업인 구글의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그 구글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글은 광고 수익이 가장 큽니다. 광고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구글과 비슷한 네이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이버. 우리 네이버 한 번쯤은 다 써보시잖아요. 근데 네이버 또한 광고로 대부분의 수익 구조가 세팅이 돼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플랫폼이에요. 유튜브가 막대한 서버 비용을 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유지하는 이유는요, 광고주들에게 막대한 광고 비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 여기 어딘지 안다. 안 가봤지만 봤다. 아, 맞아요. 타임스퀘어예요.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동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브랜드, 기업들이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저렇게 커다란 전광판에 실리는 건 공짜로 해주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내가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이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합니다. 유튜브랑 다른 점의 차이점은 타임스퀘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튜브는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광고를 집행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모의 차이를 저희가 한번 보면요, 타임스퀘어의 하루 유동 인구가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20만 명도 엄청난 숫자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참 열심히 메모하지 마세요. 제 수업은
머리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잘 나오시는 분들 보통 복습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오늘 들었고 내일 되면 또 까먹고 뒤돌아서면 사실 까먹기 일수거든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는 게 더 좋고, 오늘도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상물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메모에 집중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20만 명이라는 엄청난 유동 인구가 하루에 타임스퀘어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만 명한테 사실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광고주들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곳에 광고를 합니다. 유튜브는요 50억 회라고 합니다. 하루 유튜브 영상 소비량이. 물론 전 세계적인 부분이겠지만 굉장한 갭 차이가 있죠.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이 1등입니다. 어떤 걸로 1등이냐면 유튜브 시청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략 총 인구가 한 5,140만 명이면 그 중에 4,600만 명, 대략 90% 정도가 유튜브를 본대요. 여기서 나 한 번도 유튜브 안 봤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유튜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에 관심이 없어요. 다 우리 유튜브 한 번쯤은 시청해 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얘기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유튜브를 시청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고, 다시 돌아가서 유튜브는 광고 회사다. 자, 이 생태계를 대충 보면 유튜브가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그 공간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중간중간에, 혹은 누군가는 검색하면서 스폰서라고 해서 광고가 중간중간 뜨기도 하고, 다양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청자 중에 누군가는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뭐 가입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광고주들도 비용을 유튜브에게 지불해 가면서 광고를 계속 하겠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간간히 광고 돌립니다. 이 광고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팝니다. 이 오토바이는 남자가 많이 타나요? 여자가 많이 타나요? 어떤 쪽에서 더 선호하죠? 남자? 네, 맞아요. 물론 여성분들도 라이더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남자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겠죠. 그리고 나이대가 65세 이상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오토바이 타나요? 보통 안 타잖아요. 20대, 뭐 30대, 뭐 많게는 40대까지 잡아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내가 오토바이라는 걸 팔고 싶은데 여성분들에게 이 광고가 가면 효율적이지 못한 광고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적으니까 수요가. 나는 남자에게만 내 광고 상품을 보여줘. 그리고 나이대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시청자분들에게만 보여줘. 그리고 나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데 저기 멀리서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 물건을 못 사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다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여줘. 이런 세부적인 디맨디젠 광고도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먼 얘기라고 뭐 물론 느낄 수 있겠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고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복제하고 싶어져요. 나는 실력이 있구나, 또 만들어도 또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혼자서 2개의 채널, 3개의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많이 벌잖아요. 세금을 엄청 많이 냅니다. 근데 직원을 고용하고 이런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또 절세가 되고, 레버리지를 해서 채널을 더 늘려나가고,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뭐 쇼핑몰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광고를 집행할 건데, 그때도 유용할 수 있게끔 추후에 딥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했어요. 유튜브라는 회사는 광고로 돈을 버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이쯤에서 드려볼게요. 조회수가 10만 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까요? A는 10만 원, B 50만 원, C 100만 원. 10만 원 벌 것 같아, 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좋아요. 그럼 50만 원 벌 것 같아. 조회수 10만 뷰면 한 50만 원이지. 50만 원도 많고. 100만 원이지. 100만 원 정도 벌 거다. 아, 맞습니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죠? 정답은요, 셋 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광고에는 단가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유튜브에게 조회수 1000회당 내는 돈, 이걸 우리는 CPM이라고 부릅니다. 조회수가 1000회가 나오면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상품이나 뭐 서비스 자체가 고관여인 경우, 가격이 좀 높은 경우엔 광고 단가가 또 높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광고하고자 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쟁 강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광고 단가가 또 낮겠고, 비교적 똑같은 상품을 홍보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러면 경쟁 강도가 높기 때문에 단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다양하거든요. 게임
RPM 광고가 단가가 비교적 좀 낮다고 합니다. 이렇게 광고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조회수여도 벌어들인 수익이 천차만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건 광고주가 CPM이라는 조회수 1000회당 비용을 유튜브에게 지불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유튜브가 돈을 받았으면 그 돈에서 뭐 45% 정도 떼고요, 크리에이터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거를 우리는 RPM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5,000원을 지불했다면 크리에이터에게 한 2,750원 이렇게 지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급받는 돈인 RPM을 결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연령층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보험 상품이에요. 10대에게 광고가 노출됐다고 하면 가입할까요? 가입 잘 안 하겠죠. 그러면 어떤 나이대에 보통 많이 가입할까요? 40대, 50대 혹은 연령이 더 많을수록 건강에 대한 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 연령층에 따라서 RPM이 또 다릅니다. 어떤 영상에 광고가 붙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좀 다릅니다. 또 인도가 조회수가 막 1억 뷰씩 나와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해보면 정말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뭐 시장 경제나 규모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광고 단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제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이 남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싶은데 여성분이 나오는 브이로그 채널이에요. 거기에 소개하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의사 같은 분이 나와서, 전문의가 나와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어느 곳에 상품이 홍보되면 더 잘 팔릴까요? 네, 후자가 더 잘 팔리겠죠. 이런 주제에 따라서도 또 많이 다릅니다. 근데 주제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해하고만 가면 돼요.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얻어낼 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미디어를 만들 건데 좋은 주제를 찾으면 사실 RPM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쯤에서 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생태계도 알았고 유튜브가 유튜버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많은 조회수 나오는 거, 좋아요. 또 시청 시간이 잘 나오는 거, 맞아요.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겁니다.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면요, 조회수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줘요.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영상과 B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A라는 영상은 화려한 편집이 들어갔어요. 막 트랜지션도 들어가고 효과도 들어가고요, 엄청 화려합니다. 미디어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우와, 이거 잘 만들었네 이럽니다. 근데 좀 다소 아쉬운 건 시청 지속 시간, 우리가 시청 지속 시간이 지금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괜찮아요. 앞으로 지겹게 제가 설명할 거라서. 사람들이 내 영상에 머무는 시간, 두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시청 지속률 50%다 라고 했을 때 10분짜리 영상이면 절반은 무조건 머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영상의 5분은 무조건 사람들이 머문다, 시청 지속 시간, 이렇게 뜻해요. 다만 좀 아쉬운 건 화려한 편집으로 만들었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좀 낮습니다. B라는 영상은요, 편집 축에도 못 껴요. 미디어 업계에서 이제 영상 좀 만들어 봤다는 사람들이 야, 무슨 저딴 영상이 다 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다소 시청 지속 시간이 좀 높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영상을 밀어줄까요? 화려한 편집이다. 역시 자고로 영상은 멋있게 만들어야지. 아무도 없으세요? 맞습니다. B예요, B. 제가 예시로 유튜브에다가 귀촌 현실이라고 검색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필터 누르고 인기도가 있는 조회수, 이런 키워드로, 이런 검색으로 조회수가 좀 나오나 이렇게 내려보는 겁니다. 2년 됐는데 267만 뷰라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자면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냥 시골 마을 돌아다니는 거네요. 안에 어떤 내용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내려보면 요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요것도 100만 뷰가 넘었어요. 그쵸? 잠깐 시청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동의 시골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붉은 매화꽃도 피고. 자, 젊은 분인가요? 혹은 목소리가 막 텐션 있고 막 그렇지 않으시죠? 매화꽃도 피고 경치가 참 좋네요. 도시에 살면서 귀촌해가지고 이런 경치 좋고 물 좋은 데서 이제 살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분들을 실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됩니다. 도대체 시골 가서 농사 안 짓고 뭘 먹고 사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밑으로는 또 계곡물도 참 철철철 잘 흐르고 있습니다.
시골에 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 보겠습니다. 쭉 움직여 보면 어디 시골 마을 가셔서 산책하듯이 쭉 그냥 돌아다니시네요. 쭉 언제까지 돌아다니시는지 뭐 영상 끝까지 돌아다니십니다. 자, 이 영상 여러분들 잘 만든 것 같다. 손. 잘 만든 것 같다. 없어요. 우리가 영상을 끝까지 소비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것 같다. 손.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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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이게 우리가 서로 관심사가 달라서 그래요. 나는 재밌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편집의 기본인 컷 편집도 없네.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사실 크게 매칭도 안 돼. 별로인 영상이에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해요. 나는 안 좋아하지만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본 건 맞나요? 이건 팩트인가요? 나는 안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이 영상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이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별로라고 해서 남들도 별로이지 않아요. 이 영상은 100만 뷰 이상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투박한 편집, 다만 비교적 시청 지속 시간이 좀 높았고 이런 영상, 자 어떤 영상을 더 밀어줄까요? 해서 지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거잖아요. 제가 직원이 14명인데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해요. PD님들도 고용하고. 근데 그 중에 보면 우리 대학교 이제 막 졸업하신 분들은 어느 회사에 몇 년 일했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만들어봤던 영상물을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이력서에다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봐왔는데 조회수가 다 처참합니다. 근데 영상 자체로만 봤을 땐 저렇게 클로즈업도 작고 전환도 좋고 늘어지지도 않고 효과도 많이 넣고 뭐 트랜지션도 넣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하지 않고 제작자의 늪에 빠져서 배운 것을 여기다가 막 적용했던 그런 영상을 많이 보곤 하는데, 화려한 편집보다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영상을 어떻게 느끼느냐예요. 이걸 잘 이해해 보시면 유튜브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유튜브는 왜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걸 좋아할까요? 맞아요. 그만큼 광고가 많이 노출이 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5분 정도 체류하는 사람은 1개 정도의 광고를 소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분 있는 사람은 한 5개 정도, 1시간 있는 사람은 뭐 8개, 10개 이렇게 소비하게 되겠죠. A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10분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1시간 붙잡아 두면 광고를 더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 겁니다. 아, 유튜브는 결국에 광고 회사였구나.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로 광고주들에게 돈을 받아서 유지가 되는 회사구나. 유튜브가 그래서 원하는 건 사람들을 유튜브에 오래 머물게 하는 영상을 원하고 그런 영상들을 위주로 추천해 주는구나.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마트가 옆으로 진열대가 쭉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그재그 하면서 혹시 쇼핑하시나요? 내가 살 게 있으면 혹은 쭉 들어가곤 하잖아요. 근데 그 긴 진열대에 항상 옆에는 엔드 진열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도 그 해당 카테고리의 상품을 볼 수 있는 엔드 진열대, 거기에 잘 나가는 상품을 DP합니다. 그리고 그 진열 라인으로 들어서도 사람이 눈에서 보이는 눈높이에 있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공간에 더 잘 나가는 상품을 놔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매출이 올라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걸 잘 보이는 곳에 MD들이 다 놓습니다. DP를 해야만. 우리는 그냥 가볍게 쇼핑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가 원하는 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광고를 많이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 둬야 되는데, 내가 만든 영상이 사람들을 오래 붙잡아 둔다면 유튜브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게끔 노출해 줄 겁니다. 조회수가 떡상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제 광고로 돈을 버는구나로 배웠는데요. 유튜브 수익 외로 사업적인 부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되게 많아요. 유튜브를 넘어서 사업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벌 수 있냐면, 요거는 인터뷰 채널입니다. 제가 그 인터뷰 채널에 좀 나가고 싶어서 출연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보낸 거예요. A라는 옵션은요, 한번 출연하는데 3천만 원이래요. 그 대표가, 메인 PD가 직접 촬영하고요, 편집만 제작팀이 한답니다. B라는 옵션은 메인 PD가 촬영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우리 PD가 촬영하고 우리 PD가 편집해서 만들어주면 1,500만 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C라는 옵션은 좀 다소 비싸죠. 5천만 원? 한 번 나가는데 5천만 원? 메인 PD가 직접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까지 다 내가 해줄게. 이거 5천만 원이야. 이거 우리 5천만 원 너무 큰 돈이잖아요. 야, 저런 돈을 내고 할까 싶지만
엄청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단순 노출해주면 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치한대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단순 노출하는 걸 5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디드 PPL은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을 잡아서 아예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드라마에서 보면 중간에 아버님 요즘에 허약해지셨고 이거 호관원 하나 드세요. 이거 좋습니다. 하고 먹어요. 좋네. 그거 뭐예요? 그냥 진짜 좋아서 그렇게 드라마 중간에 갑자기 흐름 끊고 나오는 거예요? 광고주에게 비용을 받고 나오는 겁니다. 브랜디드 PPL이겠죠? 중간에 자연스러운 타이밍에 이렇게 상품을 집중, 설명을 어느 정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드라마 보면 여러분들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중간 홍보 영상, 이건 아예 중간에 광고를 한 1분 30초 정도 넣어줄게, 뭐 이런 거고요. PPL은 이제 내 영상의 오른쪽 위에 배너로 이렇게 띄워줄게, 너네 업체 상호명을, 뭐 이런 겁니다. 영상에 댓글을 남겨줄 건데 제일 앞쪽에 무조건 보이게끔 고정으로 올려주는데 이건 또 100만 원이야. 이렇게 비용을 받습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로서 협업했어요. 그러면 이 돈들 유튜브가 주나요? 네, 광고주가 줍니다. 혹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주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크리에이터와 직접적으로 계약하고 진행하지 않고 마케팅 대행사한테 맡겨서 우리 예산은 이 정도인데 최소한 구독자 이 정도 이상 그리고 퍼포먼스가 잘 날 수 있을 만한 채널로 해서 우리 제품이 소개할 수 있게끔 짜줘, 이렇게 맡깁니다 보통. 그래서 마케팅 대행사에게 돈을 받거나 혹은 광고주에게 1대1로 받거나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채널도 최근에 광고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정말 불과 며칠 안 됐거든요. 왓더버거 아시나요? 들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5살 왓더버거 대표 안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제 매장도 4개 운영하고 있고 프랜차이즈도 한 160개, 4월 되면 170개 돼요 이제. 그럼 돈을 엄청 버시겠어요? 돈 별로 못 벌어요. 170개인데 돈을 못 버신다고요? 노코멘트. 매장 또 점검도 좀 하고 바닥 청소를 어저께 했어요. 잘 돼 있는지도 좀 보러 왔고. 여기가 제 매장입니다. 매장이 조금 아담하고 여기는 기존에 햄버거 했던 푸버거를 제가 인수해가지고 차리게 됐죠. 그 전에 있던 햄버거 가게는 양도양수 나온 걸 제가 샀으니까 여기서 꿀팁이 나오면은 동종업계 나온 걸 저희만의 바삭한 버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30초? 보통 햄버거 집은 여기만 구워요. 근데 저희는 여기도 같이 구워요. 누르죠. 어떤 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얹히고 하니까 이게 자동화 기계인데 앞 뒷면을 동시에 구워주니까 빠르고 편리하고 자동으로 굽혀요. 여기 보면 맥이죠. 벌써 맛있게 구워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차별점은 이런 거고 이런 설명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 가맹점주분들 중에 어디 점은 이 정도를 벌었고 이 정도 순이익을 남기고 있고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하시는 멘트 멋있더라고요. 요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점주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음식점을 올인을 한 사람이라서 진짜 10년 됐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멘탈도 무너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근데 하면 되긴 해요. 여러 점주님들도 봤어요. 일어나는 모습을. 근데 가볍게 생각해서 들어오면 큰 코 다쳐요. 이 자영업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힘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맛있다 하면서 막 웃는 모습을 보고 좀 희열도 느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이제 밑으로 내려서 고정 댓글 여기 보면 읽어볼게요. 왓더버거 15,000원 쿠폰 받으러 가기 40명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이거 40명 했는지 모르겠지만 받으실 분들 받으시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교육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장님 채널에서 문의를 주실 경우에 200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3월 계약자 선착순 가맹점 모집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들이죠. 실상도 말해주고 좋은 점도 말해주고 이렇게 한 편을 찍어주는 걸로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거 뭐 직장인으로 따지면 월급이긴 하잖아요. 하나로 봤을 땐 사실 300이지만 한 달에 5개, 10개 찍으면 얼마인가요? 3천만 원이고요. 5개 찍으면 얼마인가요? 3, 5, 15, 1,500만 원이죠. 그리고 채널에서 얻어지는 영상 중간중간 나오는 광고 수익, 유튜브가 주는 거, 그건 그거대로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태어났을 때부터 쇼핑몰을 운영해.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마음 먹는 순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야타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영상 보시면 5개월 전
그 다음에 8개월 전 제가 작년에 영상을 4편인가 찍었어요. 그래도 10억 벌었습니다. 어떤 구조냐면요. 5개월 전 영상을 볼게요. 조회수가 고작 3,400뷰입니다. 고작. 실제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가 지급하는 광고 수익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낮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니긴 합니다. 상당히 많으니까요.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 4년 전 영상인데 5개월 전에 이 영상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 꼼수입니다. 제가 꼼수 같은 것도 싹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재탕한 겁니다. 예전 영상을 또 올린 거예요. 예전에는 얼마나 나왔나요? 예전에 뭐 잘 나오는 거 20만 뷰, 30만 뷰도 나오고요. 네, 이렇게 4년 전 제 영상이긴 한데 이렇게 제품을 소개합니다. 네, 타보기도 하고요. 이 디스크 브레이크에 있는 패드도 달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번엔 3단으로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고정 댓글에 있는 이 링크를 누르고 쇼핑몰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상품이 나오죠. 265만원, 리뷰가 368개. 근데 모두가 리뷰를 달지 않아요. 대부분이 리뷰를 많이 안 답니다. 평점 4.77이면 높은 거죠. 5점 만점에. 그죠? 네, 그리고 네이버라는 쇼핑몰 플랫폼, 네이버 쇼핑에다가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첫 페이지에. 내 제품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잘 팔리는 상품을 앞에 보여주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해요. 모든 플랫폼이 똑같습니다. 유튜브든 대형마트든 네이버 쇼핑이든 쿠팡이든 다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더 많이 팔릴 거고, 더 많이 팔려야만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더 높은 매출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는 빵원으로 시작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탁 판매라고 합니다. 내가 상품이 없지만 판매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품을 갖고 있는. 모두가 잘 팔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소개했던 제품도 한 5년, 6년 아무도 안 사는 네이버 쇼핑에 등록은 돼 있는데 저기 18페이지 가면 나오는 거. 우리가 뭐 하나 쇼핑하려고 할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넘어가면서 보는데 18페이지까지 가나요?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18페이지에 있었어요. 18페이지까지 가나요? 안 가잖아요. 그렇게 거들떠도 안 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저는 그 상품의 판매자에게 전화합니다. 저는 아직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 제품을 봤는데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 제품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소개하고 올리고 한번 열심히 팔아볼 자신이 있는데 중간에 마진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위탁 판매 권한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상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줄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판매자야. 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만 어떤 비즈니스 연결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로. 내가 상품을 갖고 있어. 근데 하나만 갖고 있을까요? 많이 갖고 있겠죠. 아까 그거 저 객단가가 얼마인가요? 소비자가가 265만 원이잖아요. 10대면요. 2600입니다. 100대면요. 100대까지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갖고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조를 보통 중국에서 합니다. 제조 단가를 그래야만 낮출 수 있어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업체조차 없어요, 사실.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자가 또한 높아지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왔을 텐데 컨테이너 피트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20피트 하나 막. 그러면 그 물류비와 재고와, 근데 판매자가 잘 팔고 있다고 했어요? 못 팔고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그게 입장이. 그러면 누군가 열심히 팔 자신이 있대. 그러면 줄 거예요? 안 줘도 못 팔고 있잖아요. 저 제품을 판매자가 팔아서 100만 원의 마진이 남는다고 할게요. 가격이 이번에 조금 인상된 거거든요. 250만 원에 20%의 마진은 얼마인가요? 50만 원. 맞아요. 실제로는 한 40% 마진이 있는데 내가 절반 20% 마진을 주면 저 사람이 혼자서 알아서 열심히 판대.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50만 원씩 저 사람이 잘 팔 때마다 돈을 버는 구조 아닌가요? 뭐 손해볼 게 없어요, 사실. 저 사람이 만약 못 팔았어. 못 팔았는데 홍보비 줘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탁 판매 권한만 달라 했으니까. 전제 조건이 있어서 성립된 거예요. 잘 팔리고 있는 상품인데 주고 싶어요? 보통은 안 줍니다. 본인의 브랜딩을 하면서 나만이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잘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의 다른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파면 우리도 이윤을 얻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저 상품을 흔쾌히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계약서 하나 가볍게 쓰고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게 이 야타라는 채널이거든요. 휴대폰으로 찍어요. 이 제품이 왜 좋냐면요, 이 제품을 내가 잘 모르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가 판매자가 다 만들어놨죠.
그럼 그 상세 페이지에 뭐 있어요? 이 설명, 이 제품의 좋은 점. 이 제품은요, 자동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배터리가 이 용량이라서 50km는 가요. 어차피 상세 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제품을 보여주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영상으로 제품을,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추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후기, 리뷰 같은 걸 보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블로그 같은 데 가서 먼저 산 사람들의 후기를 보기도 하고, 근데 시대가 좀 바뀌어서 이제는 영상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또 그 영상에서 굉장히 전문가들이 잘 말해줍니다. 그렇게 간접 경험을 하고 제품을 구매해요. 객단가가 높을수록, 고관여 제품일수록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내 돈 들어갔나요? 저 빵원, 저 집에서 시작했어요. 뭐 회사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제품 찍어야 되니까 제품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세요. 자, 저는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운영한 지는 4년 됐는데 저는 첫 해부터 잘 됐어요. 재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하면. 첫 해부터 10억 이상 찍고 시작했습니다. 요건 작년도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내가 이만큼 많이 벌었어요 라고 나라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되겠고요. 그죠? 이건 조작할 수 없는 서류. 보면 야타라는 사업자로 1, 2분기, 3, 4분기 다 합쳐서 한 6억 4천 정도 벌었고, 2025년 작년이죠. 그 다음에 또 야타 미디어 4억 가까이 벌었고요. 두 개 합치면 10억이죠. 그리고 YDMCN이라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요거는 유튜브에서도 번 소득, 요것도 3억이 넘어갑니다. 작년도. 수익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판매자에게 광고비를 지급받고 소개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쇼핑몰을 운영해서 판매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해요. 유튜브를 교육합니다. 이런 교육업으로 하반기에 시작했어요. 7월부터 36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36억 어떻게 벌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벌었어요. 유튜브로 홍보하고, 우리가 이런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는 곳인데 배우고 싶은 사람들 오세요, 홍보해서 배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든 돈들 전부 다 유튜브를 통해서 벌어들인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분들 다 할 건가요? 자, 보통 유튜브를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제 얼굴 노출이 좀 꺼려져요. 나 알아보면 안 되는데. 겸업이 안 되는 거야. 직장인인데, 공무원인데. 실제로 저한테 배우신 분들 중에 경찰도 있고요, 공무원도 있고요,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마케팅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얼굴 노출을 꺼려 하세요. 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말주변이 없는데 내가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를 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혹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글 같은 걸 못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나도 이와 같은 부분으로 조금 유튜브가 꺼려진다면 문제없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릴 거고, 한 4일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이에요. 이분 이제 저희 수강생이고, 한번 잠깐 볼게요. 14일날 영상 처음 올렸으니까 2월 2일이면은 보름 만에 수익화 달성하신 거 진짜 빠른 거고요. 그때 빨랐어요. 이게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떤 날은 59,000원, 어떤 날은 53,000원. 근데 이 돈을 줘야 되는데 너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영상을 한번 봐드릴까요? 어제 올린 거 안 되는 거 왜 안 터지는지 좀 봐줘. 자, 볼게요. 같은 달걀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건 다 AI로 만드신 거죠. 그쵸.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잘하시네요. 근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이건 쉬워요. 아, 근데 아까는 컴맹이라고 막 컴맹인데 그냥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예. 또한 조리 방법에 따라 영양분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남편분이랑 이제 같이 오셨어요. 온 이유가 뭐냐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대. 컴맹이라서. 오셔서 노트북 갖고 오셨는데 와이파이 연결 못 하십니다. 정상이죠. 컴맹은 그게 정상이에요. 딱 열고 와이파이 비번 뭐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컴맹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많고 혹은 말주변이 없고, 이분이 건강정보에 대해서 전문인가요? 잘 알지 못하는데도 원고를 써 내려갑니다. AI를 활용해서요. 이렇게 60대 분들도 유튜브로 수익을 냅니다. 제일 나이 많았던 분이 80이세요. 80세가 넘으셨어요. 우리 학생분들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 유튜브를 해볼 건데, 잘하려면 망하는 케이스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망하는 케이스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겠죠. 100명이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을까요? 대부분이 포기해요.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정말 90% 이상이 포기해요.
이게 포기하는 이유가 이 재능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유튜브 재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매몰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세팅하지 마십시오. 재능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시간도 만들기 나름이에요. 나중에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시간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만들 수 있어요. 운이 나빠서 그럴까요?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공통적인 실수들이 있고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까를 여러분들이 주제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꼭 체크해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 영상 하나 봤잖아요. 그 영상 재미있어요 라고 하신 분 손 2명 들었잖아. 나머지는 재미없다면서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구 채널을 운영합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남자보다는 비중으로 따지면. 그러면 일단 여성분들은 전부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절반 남았어요. 그리고 남자라고 하면 전부 다 축구를 좋아하나요? 축구를 안 좋아하는 남자들도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주제를 선택할 때 시장 파일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목공 좋아하거든요. 자, 목공 좋아한다 손. 목공 안 좋아하세요? 목공 좋아하시는 분이 있네. 제 교수님도 목공 좋아하신대요. 진짜 일반적인 거였다면 여기 많은 분들이 저도 좋아해요. 저도 목공 좋아하죠 라고 손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에서 저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게 많은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제 자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 다 굉장한 열정을 갖고 있고요. 똑같은 시간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씩 유튜브를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소득도 작아요. B라는 사람은요, 조회수도 잘 나오고 소득도 큽니다.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첫 주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작은 시장의 파이의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더 큰 파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에 선택을 했겠죠. 그 부분이 달랐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웃풋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돈이 벌리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망하는 케이스가 영상을 3개 올려놓고 포기해요.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요. 빵빵빵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운영하실 거지만 저기 같은 동기는 조회수가 좀 나왔는데 몇천 뷰라도 나왔는데 저는 왜 빵일까요? 정상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영상 3편만 만들어 놓고 안 되네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만들면 잘 되나요? 아니에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유튜브는 운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채널 만들기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저는 채널을 여러 개 만들려고 할 거예요. 똑같은 채널을. 그리고 그 영상을 다 올릴 겁니다. 그 채널마다. 이건 근데 꼼수예요. 유튜브가 사실 좋아하지 않는 방법인데 문제 삼기 전에 피해 나간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운영되는 모든 채널들은 채널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영상을 다 같이 올려버리고요.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 채널로 올인하면서 나머지 채널을 죽입니다. 똑같은 영상을요, 3군데 다 올렸어요. 근데 왜 하나는 잘 되고 나머지는 안 될까요? 운적인 요소가 있어요. 빨리 돈을 벌고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전 채널 많이 만듭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제가 2번째로 운영했던 채널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야타라는 채널로 첫 해부터 10억 이상의 매출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인업을 늘리고 영상을 더 많이 찍고 그러면 돈을 더 벌까요? 당연합니다. 더 많이 찍고 더 상품을 늘리고 그 상품도 아무 상품이나 늘리는 게 아니라 시장성이 있을 만한 가격도 합리적인 그리고 좋은 상품 그 제품을 소개하면 잘 팔리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작년에 영상 4편 만들었잖아요. 이거 이대로 방치할 거냐는 얘기가 하도 이제 팀장급들에서 나와서 이제 PD 한 명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쇼핑몰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요. 유튜브라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상품이 팔린 거잖아요.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매했던 거 아까 뭐예요? 전기 스쿠터라고 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타는 전동차 4발짜리 전동차예요. 자동차를 리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오토바이를 리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떤 거가 더 조회수가 잘 나올까요?
자동차는 대부분 가정에서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가정에 하나쯤은 다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전기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전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전기 오토바이를 소개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니면 어르신들만 타는 20km밖에 안 나가는 저속 전동차 이런 게 더 일반적일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걸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나오고 상품이 팔리고 쇼핑몰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소비하는 영상을 한번 채널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동생을 데리고 건강하우스라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영상 단 한 편의 그래프예요. 밑에는 기간입니다. 밑에 58 보이세요? 영상을 올린 지 제가 기억하기로 63일 만인가? 2달이 넘어서 영상이 터지기 시작하고 조회수가 176만 뷰가 나왔죠. 이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200만 뷰 넘어갑니다. 지금은 뭐 액수는 더 되겠죠. 자, 이렇게 영상이 뒤늦게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간간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우리는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이 많이들 포기를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구조는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하든 다 똑같아요.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어디든 간에 꾸준하게 해야만 그 플랫폼에서 띄워줍니다. 처음부터 빵 뜨고 시작하지 않아요.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오피셜입니다. 유튜브는 신생 채널에게 기회를 많이 열어줍니다. 우리 PD들 사이에서는 신규 채널 버프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허들을 낮춰주지 않으면 이미 100만 채널, 이미 200만 채널, 이미 잘하는 사람들만,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 아니에요. 고여버릴 겁니다. 플랫폼이. 유튜브는 더 다양한 이야기,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창의적인 스토리,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규 채널에 굉장히 많은 버프를 줍니다. 기회의 장이 많이 열려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PD 중에 한 명은 신규 채널을 만들어냅니다. 수익화 금방 달성해버리거든요. 한 3개월 운영합니다. 그리고 나서 엑시트해요. 팔아요. 채널은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널을 키워요.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그게 더 자기는 수익적으로, 수단적으로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규 버프를 활용한다. 이러는 PD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채널 그렇게 팔고 그러진 않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거예요. 화려한 편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심지어 컷 편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뷰가 넘어가잖아요. 보통 망하는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편집에 힘을 너무 많이 써요. 목숨을 겁니다. 편집을 잘해서 영상이 화려하다고 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독이에요.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구독해달라고 해요. 엄마, 아빠, 친구, 형, 누나, 동생 구독해달라고 합니다. 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채널 링크 보내요. 이게 왜 안 좋냐면요, 채널이 망해요. 이렇게 링크를 공유하고 구독 품앗이를 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어떤 논리냐면, 저는 골프를 좋아합니다. 골프를 쳤을 때 공이 멀리 날아가는 이런 기술들, 방법들,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랑 아는 동생이에요. 나 유튜브 시작했는데 한번 봐줘라고 했어요. 본인 골프 좋아하나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면 절대로 보지 않아요. 엄마는 봐주나요? 몇 번은 봐줄 수 있어요. 계속 봐줄 수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구독은 눌러줄까요? 구독은 돈 안 들어가니까 버튼 한번 누르면 되니까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독을 해놓으면 해놓은 채널이 유튜브 홈 화면에 뜹니다. 근데 골프를 20야드 더 날리는 방법, 이런 게 나왔다고 할게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누른단 말이에요. 구독은 해놔서 떴는데 누르지 않으면 클릭률이라는 게 떨어져요. 또 두 번째 안 좋은 게 뭐냐면, 봐달라 하니까 누르긴 눌렀는데 끝까지 보게 생겼어요. 20분 동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영상을 볼 거예요. 보기 힘들어요. 친구한테 보냈는데요, 야 어떤지 봐줘. 영상이 20분짜리 영상인데 3분 만에 야 기가 막히네 따봉, 이렇게 이모티콘이 옵니다. 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는 거죠. 우리가 같은 나이라고 해도, 같은 시대를 살아도요, 다 서로 관심사가 다르고 좋아하는 게 정말 다 달라요. 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로만 모아야만 좋습니다. 이 채널은 무슨 구독자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리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구독자조차 만족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노출해줘요? 안 해줍니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 망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잘 이해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막 100만 명한테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 굉장히 소수에게 보여줍니다. 그 소수가 들어왔을 때 잔류 시간이나 시청 지속 시간이 잘 버텨지고 클릭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테스트를 해요. 유튜브가 이 영상이 좋구나, 나쁘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좋지 않은 영상을 끝까지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영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보내 조금 더 노출을 줘요. 조금 더 줍니다. 이렇게 계단 형태로 영상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가 노출을 열어줘요. 내 영상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이 노출마저도 사실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홈 화면에 올라온 영상들은 유튜브가 왜 홈 화면에 노출해줬어요?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하고 노출해준 거예요. 오랫동안 붙잡아주는 좋은 영상들만 홈 화면에 노출을 해준 거예요. 다들 잘 나가는 영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나가는 영상 중에 내게 클릭돼야 돼요. 그러면 눈에도 띄어야 되겠고 내용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까만 봉지 안에 있으면 좋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쵸? 이렇게 포장지가 멋있을수록 저 안에도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클릭하게 되는 거예요. 겉 포장지가 썸네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고 자 반대로 썸네일은 좋아요. 근데 내용물이 안 좋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지속시간이 빠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영상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이 구조를 정확하게 맞췄을 때 영상이 터집니다. 노출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회수가 만들어지는 4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탐색입니다. 탐색. 홈 화면이라고도 불러요. 자, 알겠어. 홈 화면에 내 영상이 올라가면 조회수가 터진대. 그럼 저게 어떻게 올라가는데? 이거 알면 되잖아요. 여기에 뜨는 것들은 내가 구독해놓은 채널이 내 홈 화면에 90% 정도 떠요. 내가 최근에 본 영상에 유사한 영상들이 이 홈 화면에 떠요. 내가 자꾸 축구 영상을 보니까 아 너는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얘를 오랫동안 붙잡아놔야 되니까 축구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채널이 좋아서 구독했구나. 이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 구독자가 있어요? 구독자 빵명이에요. 이 탐색, 유튜브 홈 화면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4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구독입니다. 채널 구독해 놓으면 새로운 영상 떴을 때 막 알림 오는 거 그것도 조회수를 만드는 하나의 루트입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 구독자가 빵명인데 알림 보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독 알림으로 조회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루트도 사실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추천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추천으로 붙어서 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눌러볼게요. 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아, 매물 부동산에서 올린 영상이네요. 이분은 이 영상 왜 올릴까요? 중개 수수료를 남기잖아요.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겁니다, 유튜브. 자, 이걸 누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영상들, 여기를 추천 구간이라고 불러요. 구독자가 없어도 붙을 수 있어요, 이 옆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쓰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도 다음 시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이 영상이 지금 시간당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그래프 형태로 해서 터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영상 옆에 추천으로 붙어야 제 영상에 유입될 수 있는 거고 근데 단지 조회수만 보면 안 돼요. 자, A라는 영상은 100만 뷰가 나왔습니다. 와, 저런 100만 뷰 영상 옆에 추천으로 붙으면 내 거 잘 되겠지? 근데 2년 전에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오르고 지금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는 상태예요. 그 영상 옆에 추천으로 붙는다고 해서 잘 될까요? 이번에는 조회수가 100만이 아니라 30만 뷰짜리 조회수예요. 현재 보니까. 영상 올린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현재 1시간에 2,000명씩, 3,000명씩 이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 영상 옆에 제가 추천으로 붙으면 내 영상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가 주제를 선택할 때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구독자가 없어도 됩니다. 추천으로 붙는 건 구독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노려나갈 겁니다. 마지막 루트는 이제 검색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난방비 인기도 눌러볼게요. 야, 600만 뷰입니다. 600만 뷰. 보통 이렇게 고로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죠. 온수 모드는 수도꼭지 온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아, 보일러 그냥 이거 만지는 거 앞에서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만지세요, 저렇게 만지세요. 내용이 뭔가요?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이거 여름에 터져요? 언제 터질까요? 겨울마다 떡상을 합니다. 그래프 보면 재밌어요. 겨울마다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요. 유튜브가 뭐지? 사람들이 최근에 이 영상을 많이 검색하고 보내 홈 화면에 다시 노출해주고 이런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갈 겁니다. 유튜브는 무슨 플랫폼이라고요? 여러분들?
소비자일 때는 광고 플랫폼이든 어쨌든 간에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재미있고 즐거운 유익한 영상 보는 그냥 동영상 플랫폼인 거고, 이제는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됐기 때문에 제작자의 입장으로서 플랫폼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광고주가 조회수 1000회당 유튜버에게 지불하는 돈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CPM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가 우리에게 주는 돈, RPM. 내가 영상을 올리고 제목을 짓고 그리고 그 본문에 설명을 남겨놓고 혹은 샵해서 해시태그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조회수가 어떤 유입 경로로 들어올까요? 네, 검색 맞고요. 그리고 제목이 추천으로 붙여줍니다. 알고리즘은 A라는 영상과 B라는 영상이 유사 주제라는 걸 내용을 다 분석해서 이해할까요, 알고리즘이? 썸네일이 비슷하게 생겨갖고 같은 류의 영상이라고 잡아줄까요? 안 그렇습니다. 제목에서 유사성이 짙을수록 그 기존에 내가 벤치마킹하고 레퍼런스 삼고 있는 영상에 추천으로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복하고 조사하고 설계하고. 제가 아까 뭐라고요? 저는 이 영상이 좋다 나쁘다를 내 관심사와 맞냐로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아까 그 시골에서 이렇게 찍는 거 재미없어요. 노잼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좋아하는 파일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100만 뷰가 나오네? 그러면 이와 같은 유사 주제로 해갖고 얼마나 더 조회수가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을 좋아해. 영상을 올리고 싶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뭔가를 얻을 수 있을 때 좋아해요. 재미가 될 수도 있고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재밌으면. 정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몰랐던 정보는 새롭고 유익하고, 그쵸? 이런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 그럼 메이크업은 이쁘게 화장하는 방법이니까 정보가 되겠죠. 그죠? 남자들이 메이크업 하는 거 봐요? 안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절반을 버리고 가는 거고, 모든 여성이 메이크업을 선호하나요?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색해 봐야 돼요. 메인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영상을 찾으면 그 영상의 제목,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을 유튜브에다가 자꾸 검색하고 영상을 보면 추천으로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채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알고리즘을 묻혀나가는 겁니다. 구독자가 제일 높은 사람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서칭했겠죠. 30만 구독자예요. 이 파이가 매니악해서 잘 성장한 채널도 30만까지밖에 못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그 채널을 하면서 나는 100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100만, 200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잘한다면 100만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채널을 키울 수 있을 확률이 높죠. 자, 그렇게 주제를 잘 선택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유튜브를 키고 어떤 주제가 터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채널이 막 성장을 하고 있는지 시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픈북 시험이라고 아시나요?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 그 오픈북을 가지고 정답을 맞춰 나가죠. 똑같아요. 유튜브도 이미 유튜브에 정답이 있습니다. 잘 되는 채널이 정해져 있어요. 주제를 선택할 때 이런 것도 있어요.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야 해요. 내가 어떤 시청자들에게 소비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들 것인가. 이것도 좀 망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먹방 찍었다가 게임하는 거 찍었다가 ASMR 찍었다가, 그리고 한 번은 운동하는 거 찍고, 중구난방한 주제로 채널을 운영하면 잘 될까요? 하나가 빵 터져도요, 그 채널은 망해요. 자, 수영을 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빵 하고 나왔어요. 그동안 먹방도 하고 게임도 하고 ASMR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 이번에 운동한 영상이 빵 터졌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그냥 영상을 만들거든요. 기존에 운동하는 영상이 터졌잖아요.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구독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구독자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영상 한 편으로 구독자가 10,000명, 20,000명도 들어와요. 그 사람들 왜 구독했어요? 수영이나 뭐 헬스, 운동하는 영상 올렸기 때문에 그 영상이 좋아서 구독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친다 한들 기타 치는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전에 구독한 사람들이 관심사가 갔나요? 관심사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뾰족한 주제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주제 선정할 때 중구난방하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먹방으로 조회수가 터졌는데 그 다음에 영상을, 수영하는 영상을 올려요. 조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심사가 다르니까요. 여기 지금 비교적 같은 학년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다 비슷하잖아요.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죠? 자, 잘 되는 유튜버들은 조사합니다. 설계하고요. 그걸 반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반복하면 사실 성장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처음 만들 영상들 별로일 거예요. 이제 막 처음 만들었는데 어떻게 잘해요? 잘할 수 없어요. 직원을 한 명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한 4일 됐나 봐요. 그 직원이 처음부터 확 잘하나요? 익숙해져야 되고 익혀나가야 되고 한 6개월, 1년 되면 어떨까요? 잘할 거예요.
과제 비교적 제가 굉장히 쉽게 내드린다고 했잖아요. 하나씩 하다 보면 그냥 영상 한 편 만들어질 겁니다. 그 영상 만드는 거 그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매주 배운 대로 만들어 오세요. 제가 매주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더 잘 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점점 개선하면서 반복하셔야 좋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잘 이해하게 돼서 내가 올린 영상의 그래프를 가지고 시청자가 어떠한 부분을 안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안 좋아하는 부분은 도려내고 좋아하는 부분을 비중을 늘리면 영상이 더 잘 됩니다. 내 시청 그래프를 봐야 돼요. 그런 것도 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내 숙련도가 올라갔을 때 그때는 셀프 피드백이 되겠죠. 스스로. 못하는 사람들 다 감으로 합니다. 잘 되는 사람들은 시장 조사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업로드하고 자, 잘 되는 유튜버 조사한다고 했죠. 시장 조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조사하냐?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을 찾는 겁니다. 앞으로 배워나갈 건데요. 무조건 레퍼런스 영상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만들 영상은. 이거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세상 모든 곳에서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으로 좋은 성과들을 많이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상은요. 이미 검증됐던 영상은 디벨롭해서 더 잘 만들거나 다양한 이야기로 꾸며내거나 이미 좋아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들 때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회수만 보면 끝이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무 짧은 영상은 사실 돈이 많이 되지 않아요. 이거 요만큼만 얘기해도 우리 배웠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최근에 저 김행진가? 햄스터? 그거 나오는 채널이 있습니다. 조회수 잘 나오고 돈 벌리는 거 맞고 대기업 광고도 들어간 거 맞는데 그 영상 자체로는 얻어내는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채널. 왜냐하면 영상들이 다 영상의 길이가 8분이 됐을 때 내가 광고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습니다. 7분 59초라면 영상의 광고를 내 마음대로 못 붙여요. 최소한 8분이 넘어가는 영상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저희는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적인 부분도 끌어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를 한번 찾아볼 때 영상의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 영상인가가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2분짜리 영상이 100만 뷰 나왔고요. 30분짜리 영상인데 100만 뷰 나왔어요. 이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큽니다. 같은 100만 뷰여도요. 극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가려면 분량이 나오는가, 영상 길이가 나오는가 이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조회수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대형 채널도 있고 그 주제로. 근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양한 주제들 뭐가 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능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죠. 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찍었던 거. 그거 할 수 있나요? 돈이 된다. 그리고 조회수 잘 나온다. 할 수 있는 사람 손. 할 수 있어요? 한 명. 혹시 촬영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나요? 귀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가요? 이거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주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해와야 된단 말이에요. 못하는 이유들을 자꾸 세팅하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작아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다고. 거기 어디였는데 굳이 딱 그 마을이어야 돼? 그 마을이 아름다웠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시골 거리 거닐면서 그냥 촬영할 것 같습니다. 나레이션을 딴 것 같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딴 것 같아요. 음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카메라 수음기 혹은 핸드폰 수음기로 딴 것 같고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레퍼런스 삼아서 귀농 귀촌의 어떤 문제점들 조사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 그 영상 우리가 레퍼런스를 삼아서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뤄나가고 있구나. 영상을 안 봤습니다, 저도. 자, 여러분들이 안 하려는 이유 알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맞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망해요. 정말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지인입니다. 근데 옷을 디자인합니다. 한때 브랜드를 만들었대요. 무슨 브랜드? 실제로 그 옷을 만들어내고 쇼핑몰을 한번 운영해 봤대요. 근데 팔리지도 않고 망했대요. 마케팅도 할 줄 몰랐고 너무 어렵고. 제가 그랬어요. 브랜드는 사람들이 알아볼 때 브랜드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있다고 생각해야 브랜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그 옷을 선호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될까요? 자, 그런 겁니다. 뭐가 됐던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좀 경계를 좀 열어놓고 말 그대로 이제 목적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사실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을 할 나이긴 해요. 근데
저한테 수업 듣는 분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수익화 빨리 달성하고 돈 어마어마하게 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채널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뭔데요?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유튜브 하나요? 대부분이 내가 직장 외에 어떠한 재테크, 부업적인 측면, 혹은 이제는 은퇴를 하는데 은퇴 후에 할 수익적인 수단,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이 벌리는 걸 해요. 돈이 벌리는 걸 한다는 건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드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돌아가서 나는 그냥 단순히 영상 한 편 제대로 잘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이 배우고 싶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도 돼. 근데 야, 유튜브라는 세계가 저렇게 내가 잘 만들기만 하면 채널도 성장하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내가 취업이 아니라 나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은 주제를 선택하세요. 진짜 그렇게 시골길을 거닐는 그 주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다양하게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가, 내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제가 주제 선정에 이제 필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시장의 크기가 큰 주제를 선택해라. 두 번째는 수익성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타라는 채널 있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채널. 그 채널에서 1년 동안 조회수로 얻은 수익은 600만 원이에요. 너무 작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 돈 가지고는. 그런데 부가 수익이 굉장히 컸었죠. 작년 2025년 10억이라는 매출을 만들어냈잖아요. 20%의 아까 마진이라고 했으니까 순수익은 얼마예요? 1년 동안 2억.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둘러보세요. 중간중간에 브랜디드 컨텐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 편당 500만 원씩 받아요. 자, 우리가 수업하고 있는 와중에도 1시간 전 지금 구매할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럼 저희 댓글 뭐라고 해요? 아유, 아무렴요. 이쪽으로 보시겠어요? 농담이고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죠. 유튜브 외적인 사업성이 좀 있겠는가, 이런 것도 좀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좁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업 중에 여러분들 주제는 2가지 정도를 정해드릴 겁니다. 이 정하시는 걸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어떤 걸 해야 될지 사실 그냥 정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정해드리는 주제로 하셔도 돼요.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 왓더버거 찍었던 거 보셨죠?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나요? 나 못한다 손. 네, 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나오나요? 인물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제 선택할 때 저것도 고심해야 됩니다. 소재의 고갈이 없는가? 계속해서 이 주제에 있어서 소재의 고갈 없이 운영될 수 있는가? 인터뷰 채널 소재의 고갈이 있을까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서칭을 잠깐 해볼게요. 이 자꾸 알고리즘 모드니까요. 이 오른쪽 점점점 눌러서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알고리즘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크릿 모드 좀 활용해서 주제도 서칭하세요.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건강 정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정보 채널입니다. 필터로 인기도 누르고 그 다음에 올해 누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잘 됐던 거 말고 3년 전에는 잘 됐는데 지금 안 되는 거 해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 자, 맨 위에 이거 광고고요. 스폰서라고 써있죠. 4개월 된 이거 필터가 안 잡혔네요. 인기도. 이게 2개 하는 겁니다. 인기도와 올해 기준으로. 자, 8개월 전에 올린 영상인데요. 130만 뷰 나왔네요. 오, 많이 나왔네. 2개월 됐는데요. 96만 뷰입니다. 이거 인물인가요? 임플란트 꼭 해야 하는데 턱없이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거 진짜일까요? 이것도 AI입니다. 제가 봤을 때. 비싼 비용 때문에 망설이셨죠? 이거 광고 나오면 이 크리에이터가 돈 번다고 했죠. 건강정보인 채널에 어떤 광고 붙었나요? 연세 드신 분들, 치아가 이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세요. 바나나 있으시죠? 사과, 오렌지도 있으실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인물이에요? AI로 만든 거예요. 입 싱크도 안 맞아요, 심지어. 그죠? 헛웃음 나옵니다, 진짜. 나는 헛웃음 나오는데 실제 결과는 어때요? 2달 만에 96만 뷰, 100만 뷰 가까이 나왔죠. 이거 영상 분량, 제가 분량 중요하다고 했죠. 45분짜리 영상입니다. 이거 영상 한 편으로 1,500 이상 벌었습니다. 딱 한 편으로. 제 영상 아니니까 얼마입니다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전 매달 늘상 하니까 잘 알아요. 그리고 끝일까요? 96만 뷰가 끝일까요? 이제 고작 영상 올린 지 2달 됐잖아요. 자, 이런 거 내가 관심사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일단 관심사는 접어두고 잘 되는 주제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것만 잘 된 게 아니라 4개월 전에 91만 뷰 이거 다 눌러보면 요즘에 AI 시대라. 이거 AI입니다. 그죠? 이것도 AI. 이건 심지어 그냥 이미지네요. 사진 한 장. 근데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 어설프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채널 날려요. 이렇게 이미지 하잖아요. 이거 채널 날아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이미지 슬라이드쇼 다 잡아내고 있어요. AI를 잡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어디 AI로 만든 이미지 한 장 올려놨네요. 그죠? 이런 것도 채널 무사하지 못합니다. 정말. 그런데도 이거 이미지 한 장 올려놨는데 조회수 얼마나 나왔는데 83만 뷰. 6개월 됐는데 내가 정보 채널 AI 만드는 방법들 수업 내용들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 이거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 다 할 수 있나요? 뭐가 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장은 내가 이거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배워놓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주제 정해 오시면 그 주제가 아웃풋이 좀 나올 건지 나쁘지 않은지 좋은지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봐드릴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안 좋은 주제로 시작해버리면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건강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나이대, 인기도, 올해 기준으로 막 검색해보는 겁니다. 4개월 됐는데 114만 뷰. 여기 뭐 있나요? 이미지 한 장. 5개월에 80만 뷰. 이거 사람이에요? AI입니다. 5개월에 69만 뷰, 10개월에 65만 뷰, 2개월에 60만 뷰. 이건 어떤가요? 사람일까요? AI입니다. AI 요즘에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인물이 나오는 채널들도 있어요. 사실 더 좋은 건 인물이 나오는 게 더 좋긴 해요. 저렇게 AI로 만든 영상은 아무래도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를 받기가 어려워요. 가상의 인물인데 어떻게 상품을 소개할 거야? 인물이 나와서 어떤 정보를 주고 이야기를 하는 채널을 운영했다면 그 인물이 점점 신뢰도가 쌓입니다. 구독자가 늘어나고 팬덤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뭘 하나 소개해서 얘기해도요.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상품을 팔아도 효과적으로 팔 수 있고 브랜디드 콘텐츠 광고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AI 채널로 해서 40만 채널 운영하시는 멤버가 있거든요. 건강정보 이야기합니다. 광고 여태까지 40만 키우는 동안 단 하나도 못 받아봤대요. 단 하나도. AI 채널이니까. 다만 조회수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 여기 학생이었나? 쇼박스처럼 어떤 웹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상을 제작한 친구도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그 조회수 잘 나와요. 채널 성장할 수 있어요. 몇 명이서 지금 만들고 있나요? 친구들과 팀원들과 하고 있죠. 지금은 할 수 있는데 학생 신분이니까 이제 내년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내후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회로 안 나가나요? 누군가는 취업할 거고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사업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싸움이다 진짜.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이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쁜 일이지만 수익적 가치를 얻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눌 건가? 분명히 서운할 거란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은 잠깐 출연했는데 똑같이 배분해 줄 거예요? 아니면 분당 출연한 시간 계산해서 수익 배분할 겁니까? 누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나오라는 시간에 맞춰서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나눠 갖는다고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방향은 인터뷰 채널, 정보 채널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주제를 선택하든 간에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저는. 다양한 채널들을 한번 운영해 보세요. 다만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주제여야 해요. 이론으로만 계속 설명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내용이 너무 좋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어디서 혹시 또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거? 나를 하루 잡아서 시청자분들이 배울 수 있게끔 무료 강의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거 다 알려드릴게요. 배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다가 신청서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하셔야 돼요.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도 열등감만 가지고 있고 저거 사기네, 저거 가짜야, 저 사람이니까 됐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꿈꾸세요. 돈을 쫓으세요. 그러면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무료 강의 오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알려드릴게요.